네,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23일 리포트 요약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가지 리포트를 준비했고요. 먼저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을 위주로 나온 요약 리포트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기업 소개를 간단히 해주셨습니다. 2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및 철강 관련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2분기 연결 실적은 매출 4,800억 원, 영업이익은 3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4% 상승한 수치입니다. 매출과 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다고 하네요. 배터리 소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수요 강세, 그리고 주요 고객사내 양극재 시장 점유율 상승이 지속되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한 수치고요. 그 중에서도 양극재 부분은 212%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서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양극재 부분의 경우 매출 증가 및 수익성 개선이 동반됐다고 하네요. 정방 수요 호조에도 불구하고 양극재와 음극재의 QoQ 매출 흐름은 서로 달랐다고 합니다. 이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기차 생산량 조정 과정에서 양극재와 음극재의 고객군이 달랐던 데에서 기인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특정 전기차 모델에 집중 공급하고 있는 양극재 물량은 해당 전기차 모델이 우선 생산이 되면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 타격이 없었던 반면에 범용 전기차에 공급 중인 음극재 물량은 전반적인 전기차 생산 물량 조정 과정에서 크게 타격이 있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실적도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매출액은 5,328억 원, 영업이익은 378억 원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소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 증가에 따른 배터리 고객사 소재 수요 증가로 인해서 배터리 소재 부분 합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양극재 부분의 경우 고정비 부담 완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전체 실적은 매출액 2.1조 원, 영업이익은 1,492억 원으로 동기 대비 147%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요. 배터리 소재 부분 합산 매출이 84%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 중에서 배터리 부분의 매출 비중은 작년 35%에서 2023년에는 79%까지 상승을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소재 기업들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요소가 첫 번째로는 자본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스트림 수직 계열화의 강도라고 하는데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인 포스코를 통해서 자본 확충, 그리고 광물 자원 접근성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면서 타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대비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가파른 증설 및 수익성 개선이 동반되면서 당분간 고 멀티플 부여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네요. 네, 다음은 네이버에 대한 실적 프리뷰입니다. 메리스 증권의 김동희 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2분기 매출은 1.6조 원, 영업이익은 3,356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서치 플랫폼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한 8,260억 원, 커머스와 핀테크는 고성장하면서 각각 42% 그리고 41%의 성장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도 9.1조 원으로 47%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고요. 후불 결제, 우리은행 대출, 내 자산 관리 서비스 등으로 금융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률은 20.2%로 4%포인트가량 하락을 한 바 있는데요. 이는 주식 보상비, 그리고 마케팅비 증가 때문이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쇼핑, 꽃길만 걷다라고 적어 주셨는데요. 2021년 네이버 쇼핑은 거래액이 42.9% 증가한 40조 원, 상반기 네이버페이 거래액이 17.5조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수는 46만 개로 작년 동기 대비 32% 증가를 했고요. 4월에 45만 개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성장세는 양호하다고 합니다. 브랜드 스토어, 쇼핑 라이브 등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7월에는 NFA, 그리고 8월에는 머천트 솔루션과 구독 서비스, 그리고 4분기에는 이마트 장보기 등이 오픈하면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지배력은 한 단계 레벨업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참고로 2분기 브랜드 스토어는 453개로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5배 성장하였고요. 쇼핑 라이브는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7배 증가하였다고 하네요. NFA에 대한 판매자들의 반응이 양호하다고 하고 또 연말까지 150에서 200개의 파트너사에 이길 배송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안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 LG생활건강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대신증권의 한유정님의 리포트를 참고하였고요. 제목은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2분기라고 적어주셨습니다. 2분기 LG생활건강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2조 214억, 영업이익은 3,358억,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고요. 매출액은 종전 추정치 부합, 컨센서스는 3% 하회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종전 추정치 3%와 컨센서스 4%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네요. 먼저 부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후, 숨, 오희, 매출액이 각각 85%, 35%, 280%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기록하면서 면세 매출액이 89% 증가하였고 중국 온라인 매출액이 81% 증가를 기록하면서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6.18 쇼핑 페스티벌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판매가 집중이 되면서 중국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은 마이너스 15%, 그리고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인해서 일본과 미국 매출액이 각각 7%, 4% 떨어지면서 화장품 매출액은 종전 추정치에 부합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라이브 방송 마케팅비가 크게 확대된 영향으로 중국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6% 하락하면서 화장품 전체 영업이익률은 20%로 종전 추정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네, 생활용품 카테고리에서는 프리미엄 제품 매출 비중이 44%까지 확대되면서 외형 성장은 이어졌지만 지난해 위생용품 판매 호조에 따른 기저부담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2%포인트 하락하면서 감익이 된 바 있습니다. 음료 부분에서는 전년 기저부담과 함께 탄산음료 경쟁사의 적극적인 시장 대응 영향으로 판매량은 전년 수준에 그쳤지만 가격 인상 효과로 매출액은 플러스 3%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부자재 가격 상승 부담이 추가로 이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1%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감익이 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152만 7천 원이고요. 오늘은 6% 정도 주가가 하락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다음은 스마트폰 힌지 관련 업체로 분류되고 있는 KH바텍에 대한 리포트고요. IBK투자증권의 김운호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제목은 하반기를 기대하자라고 적어주셨고요. KH바텍의 2분기 실적은 이전 전망 대비 개선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힌지 개발 관련 매출이 추가로 인식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2분기에 신제품 관련 매출이 일부 발생하긴 하지만 본격적인 매출은 3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매출액은 3분기에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고객사의 신규 모델이 2개가 출시가 되고 이에 따른 효과가 3분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폴더블 물량은 3분기보다 4분기에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플립과 폴더의 비중은 6대4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플립 물량은 추가 확대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KH바텍의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네, 힌지가 성장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KH바텍 실적에 미치는 가장 큰 변수가 폴더블 단말기의 물량이고요. 하반기에 2개 모델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물량은 100만 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하반기 신제품 물량은 800만 대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시장 참여자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네요. Z 플립의 힌지 단가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Z 폴드는 펜 기능 지원으로 인해서 소재 변화가 있었고 이는 가격 인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KH바텍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상반기 부진 이후에 하반기에는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폴더블 핵심 부품 생산으로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제품 및 신규 거래소 확대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추가 성장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적어주셨네요.
목표 주가는 3만 원을 유지하고요. 오늘 주가는 22,0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차에 대한 실적 리포트입니다. 대신증권의 이승환님의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먼저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3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종가는 22만 5,500원이고요. 목표 주가가 30만 원 같은 경우에는 2021년 EPS의 PER인 14배를 계산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14배 같은 경우에는 탑티어 경쟁사의 2021년 평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 2분기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소폭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지만 자동차 판매 실적의 영향이 미미했고 사상 최대의 긍정적인 미국 실적이 호실적을 견인했다고 하네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0.3조 원, 그리고 1.8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219% 정도 성장한 수치이고 컨센서스 대비 부합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고도의 성장은 그 코로나로 인한 기저효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로는 신차 판매 호조세 그리고 옵션 채택률 상승으로 믹스가 개선되었고요. 제네시스와 SUV 등 고가 차종의 비중이 증가한 점이 실적 호조로 이끌었다는 그런 예상입니다. 네, 작년 20년은 코로나19, 그리고 올해 21년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이 여전히 회복을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동사는 수익성이 높은 역대급 신차 사이클이 여전히 지속 중이로 2021년 상반기까지는 유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 리스크였던 3분기 파업 가능성에 대해 따른 생산 차질 이슈도 최근 임담협 잠정 합의에 따라서 해소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반기에 악재가 해소되는 방향성으로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중장기 통합 제어기 개발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 내재화로 미래차 시장의 선두 그룹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기업 가치가 재조명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적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도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